사실 그 오버플로어를 개발하신 김태용 이사님이 시력이 안 좋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 솔루션인 플로어를 지금 개발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좌안은 의안을 낀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안은 시력이 이제 안 나오는 굉장히 고도의 저시력자입니다. 제 스스로가 저시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이제 저시력 솔루션들을 쓸 때 그 제품들이 굉장히 고가 제품이기도 하고 또 각기 전용 기능에 개별화된 제품들이어서 모든 제품을 구비하기에는 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이 큰 부피와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요. 그리고 휴대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전 등의 이제 관리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시력인이 사용할 수 있는 진짜 편리한 그리고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플루이라는 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확대와 사물 확대를 통합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통하면 컴퓨터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 및 학습에 활용할 수 있고 화장 등의 미용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보행 및 이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확대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로서는 아무래도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버스 그리고 지하철일 것입니다. 마침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버스 번호 인식 기술을 AI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이 버스 인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거리 및 원격제 화면 확대도 서비스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 불편 사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할 것인가 그것도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례를 얘기하면 사실 이 2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저희 플로이의 개발 과제였던 안전과 이동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버스 번호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동체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고요. 지하철 승강장 위치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작고 알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출구 안내 표시는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몇 번 출구인지 알아보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에서든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숫자가 상당히 그 위치가 다 각기 다르고 숫자가 작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기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기타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는 좌석 번호 보는 것이 어려워서 혼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뷔페 음식점 같은 데를 이용할 때 음식 이름표가 굉장히 작고 이제 보기 곤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까이 보다가 혼을 나기도 했거든요. 머리카락이 음식이 빠진다고. 제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은 거의 포기한 채로 아무거나 집어먹는 이런 굉장히 소소한 불편함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가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협력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김태용 이사님 같은 분이 직접 이렇게 개발을 하셨던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태용 이사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개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시각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표준화되지 않은 각기 다른 화면 구성, 그리고 각 기구의 위치가 모든 키오스크마다 다르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한인 분들도 키오스크를 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 확대 그리고 음성 안내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분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에 저희가 개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혁신 가속화 속에서 장애인들의 어떤 정보 격차 해소라든가 이동권 보장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활발히 제기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이 사후 약방보다는 사전에 좀 기획하고 관리하는 적극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산업이 개화하고 시작할 때 사전에 먼저 장애 영향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상업용으로 쓰는 키오스크는 일단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용 키오스크를 만약에 이제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장애인 민원인에게 어떤 영향이 이제 갈지를 먼저 평가해서 그것을 심사하고 그것이 이제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의 방향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폰트 크기 이상의 안내판을 설치한다거나 또 그것이 일정 수준 높이 이하에 부착되도록 의무화하고 뭐 이제 휠체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턱 설치를 이제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 이제 시대에 엘리베이터에 이제 방역 필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점자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사전에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그렇다면 장애인분들, 점자 사용 인구들이 어떻게 이 방역 필름을 사용하면서도 점자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김태용 기사님 인터뷰 보니까 엘리베이터 모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매우 인상적으로 좀 읽었었는데 사실 이 휠체어 장애인분들에게는 엘리베이터라는 거는 사실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에 있어서 절대적인 건데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휠체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실 텐데요. 이제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 많은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싸워 오셨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 혜택은 이제 모든 분들이 뭐 노인분들, 임산부분들 그리고 짐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엘리베이터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 모델은 장애인이 편리한 것은 그거 우리 모두에게 편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디지털 뉴딜의 하나의 효과로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소극적인 엘리베이터 모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AI 머신 비전 기술과 그리고 로봇 기술을 융합을 해서 시각장애인용 안내 로봇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술이 이제 무르익고 성숙화됐을 때 그 로봇은 사실상 뭐 매장 내 음식 서빙을 한다거나 공연장 안내를 한다거나 그리고 개인 비서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이미 그 기술이 성숙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단순히 이게 우리도 편하고 장애인도 편하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그 편리한 것을 먼저 생각했을 때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요긴한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또 디지털 뉴딜 2.0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뉴딜의 가치가 상생이고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뉴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 그리고 이동권 강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이 경제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가치도 이 아파하는 자연을 공감하고 또 자연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 중립을 고민하는 것처럼 이 뉴딜의 한국판 뉴딜의 가치가 상생과 공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기업이 하기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제도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버스 번호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민간이 촬영하고 수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자금이나 제도적 도움을 받아서 정말 적정 기술을 저희가 저희 솔루션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청년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알맞는 지원 사업을 찾아서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